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박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발병을 해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패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아는 한 미국에 있는 화교 매체들이 중국 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베이징의 왕징에 소재한 차오양 의원이라는 병원에 내몽고에서 온 환자 두 사람이 입원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패스트라는 것입니다. 패스트란 병은 과거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유럽 전역에 참혹한 대규모의 죽음을 가져다준 흑사병으로 유명하죠. 이미 우리 지구상에서는 사라진 줄 알았던 이 병이 중국에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 화교권 매체에서 이런 뉴스에 접하고 나서 잠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패스트와 같이 치명적이고 신속하게 확산되는 이런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을 했다면 당국이 조용히 있을 리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있던 차에 11월 13일에 뉴욕타임즈에서 공식적으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처럼 공신력이 있는 그런 뉴스 기관에서 보도한 언론이니만큼 이제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인터넷에 패스트와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한 이후에는 중국의 인터넷상에서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는 모든 관계된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역시 보도 통제 또는 인터넷 통제가 시작된 것이죠.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중국 정부가 보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16일에 차오양 이웬이 소재해 있는 베이징시의 구 차오양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몽고로부터 온 2명의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한 사람은 호전이 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심각한 상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다음 날인 17일에는 내몽고 자치구에서 이 차오양 이웬에 입원을 한 두 사람의 환자 모두 패스트로 확진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폐패스트로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베이징 시정부는 여기에 따라 만전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전국에서 패스트의 경험이 있는 의사들을 긴급으로 수배해서 베이징으로 와서 이 팀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몽고 자치구는 다시 한 사람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공포를 했는데요. 먼저 차오양 이웬에 왔던 두 사람의 환자와 동일한 곳에서 일하는 내몽고 지방의 우란차푸시에 그 주변에 있는 한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55세의 남성인데 이 사람 역시 패스트로 확진을 받았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선패스트, 그러니까 갑상선 이렇게 할 때 얘기하는 이런 선패스트를 확진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패스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선패스트, 폐패스트, 그리고 폐혈패스트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11월 5일에 야생의 토끼를 잡아먹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 패스트 발병과 연관이 있는지, 또 이 환자가 앞서 발병한 두 사람의 환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등등은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몽고 자치구는 이 사람과 접촉했던 직접 접촉자 28명을 모두 확인을 했고 이 사람들에 대한 격리와 관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내몽고에 있는 베이징 디탄 이원의 의사가 전문 의료 저널에 발표를 했는데요. 차양위원에 발생한 두 사람의 환자에 대해서는 4차례에 걸쳐서 생체 관찰을 실시했고 12종의 패스트 균주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에 대해서도 설치류 방제를 시행을 했는데 이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설치류의 시체와 접촉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패스트 발병은 소식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윈난성의 CDC 질병통제센터의 한 전문가가 중국의 질병통제 시스템은 완벽하다, 걱정할 것이 없다, 각급 단위로 통제 체계가 잘 짜여져 있고 이미 이번 패스트는 통제하에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우려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는 과거에 사스가 발생했던 경험, 그리고 사스에 대해서 대처했던 경험, 이것을 축적해 놓고 있고 최근까지도 사스에 대한 추적 연구를 계속해서 결국 윈난성에 있는 한 외진 장소에 있는 동굴 안에 사는 박쥐들에게서 그 사스의 유전자를 찾아내는 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아프리카에서 또 적용을 해서 에볼라에 대처하고 확산을 막는 데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중국은 패스트가
근절된 곳이 아니더군요. 더군다나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패스트가 간간히 있어 왔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데이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에는 현재 12종의 패스트 자연 발생지가 있으며 19개 성에 걸쳐서 286개 현, 면적으로는 115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로 시장, 그러니까 티베트 지역과 칭하이 지역이고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인구 밀도가 매우 얇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칭하이성의 질병통제센터에 의하면 5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이들 지역의 패스트 발병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문제는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 발생했을 때도 중국 정부는 모든 것이 잘 통제되고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계속 확산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흉흉한 인심을 타고 이런저런 유언비어와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한 유튜버는 이미 패스트가 간수성에도 확산이 됐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근거를 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의 화교 매체 중에 하나인 아폴로 뉴스는 베이징 의과대학 교수라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서 이 두 환자가 내몽고와 베이징에만 거친 것이 아니라 칭하이와 간수에도 경과를 했고 이 두 성에서도 이미 패스트가 발병했다고 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 정보 공개를 막지 말고 빨리 긴급하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대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패스트 발병이 중국 정부가 말한 것처럼 인구 밀도가 희박한 지역에서만 발생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미 7년 전에 인구가 1억이 넘는 스촨성에서 패스트가 발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금년에 들어서서도 6개월쯤 전에 이미 내몽고에서 패스트가 발병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6년 전인 2012년에도 패스트 발병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그냥 소문인지 아니면 진짜 사실인지 이것이 알고 싶어졌고 중국의 인터넷을 좀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의 신징바오라는 이런 매체에서 지난 10년간의 중국에서 발생한 패스트 환자의 수와 사망자 수가 보도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숫자가 한두 해 쉬는 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보도가 시작한 2009년도에는 환자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칭하이성의 질병통제센터에서 한 얘기로는 5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패스트 발병률이 완만하게 하강을 했고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는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의 패스트 발병의 역사는 이미 5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입니다. 물론 패스트가 자연 발생하는 곳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죠. 문제는 중국 정부가 지난번 사스 때와는 달리 정보를 가능한 한 봉쇄하려 하고 막으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고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것만 해도 어떤 베이징의 한 여성은 자기가 아는 한 여성이 남이 입던 중고 의류를 사서 입었다가 패스트에 걸렸다, 확진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몽구의 어떤 지역에서는 그 주민들의 풍습인데 두더지 같은 설치류를 날로 고기를 먹고 내장을 빨아 마시면 보신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몽고에서 패스트가 이렇게 자주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유언비어 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자꾸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봉쇄하고 막는 것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스 발생도 처음에 알려지게 된 것은 중국에서 알려진 것이 아니라 홍콩에서 알려졌습니다. 홍콩에서 한 주민에게 사스가 발생하고 그 아파트 그 해당 열의 가구들이 계속 감염이 전파됐기 때문에 홍콩 당국이 이것을 전염병으로 확진할 수 있었고 또 그 바이러스가 조류 바이러스에서 변형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콩은 닭이라든가 오리라든가 이런 가금류들을 전부 광동성에서 들여다가 먹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바이러스의 소스는 광동성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홍콩의 매체 기자들이 광동성의 청장을 찾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홍콩에 이러한 조류 바이러스 질병이 발생했는데 이거 광동성에서 온 거 아니겠느냐? 광동성의 실태는 어떻고 그 병의 원천지를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 질문을 했죠. 그런데 그때 광동성의
위생청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뭐 그거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떠드셔? 그거 뭐 매년 있으니까 그건 뉴스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미 사람이 십수명이 죽었는데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걸 듣고 홍콩의 기자들은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홍콩의 매체들이 격분해서 이 광동성의 대응 태세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도배를 하게 되고 홍콩 시민들도 분노했죠.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이 사스가 홍콩뿐만 아니라 광동성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고 이 위생청장은 옷을 벗게 됐고 그리고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처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중국의 사스 상태라는 것이 이제 닥치게 된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스가 창궐하던 시기에 베이징을 거쳐서 산시성의 타이위엔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돈다고 해서 안 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한마음으로는 이렇게 사스가 창궐할 때 가서 미팅에 응해주면 상대방도 감동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계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작 중국에 가보니 베이징에는 수많은 음식점이며 서비스 업소들이 다 문을 닫았었고요. 베이징에서 겨우 찾은 음식점도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종업원들도 한두 명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두껍게 하고 가능한 한 손님들과 떨어져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타이완에 갔을 때는 상대방이 저의 성의에 감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한 시기에 와서 자기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말도 들었죠. 사스 때문에 남자들이 전부 퇴근하면 곧바로 집에 오는 바람에 사모님들이 전부들 좋아하셔가지고 부부금실도 아주 좋아졌다고 하고요. 사모님들이 사스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농담처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때 이렇게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답변을 한 위생청장, 이 사람을 조금 동정합니다. 제가 당시에 중국의 위생부의 간부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중국에는 매년 수십 가지의 괴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괴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병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사스는 그래도 사스라고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괴질이 수십 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괴질들은 주로 남방 삼성, 윈난, 광동, 스촨, 후젠 이 4개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광동성 같은 경우에는 매년 7개에서 9개의 괴질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2, 3천 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단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4개 성을 방문하실 때는 항상 위생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휴대용의 그 소독약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손을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안다면 당시에 어느 날 갑자기 홍콩 기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홍콩에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지금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광동성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위생청장으로서는 매년 발생하는 일인데 금년에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니란 생각이고 아니란 대처였던 것입니다. 지금 베이징 시민들의 의견은 반으로 갈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이거 정부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거 돼지 아프리카 열병처럼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다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왜 호들갑이야 하면서 지나치게 조심하는 사람들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베이징에 있는 한 병원에 갔습니다. 중국의 병원은 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제나 그 접수번호를 뽑고 한참 대기해야 되고요. 그 병원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죠. 환자와 보호자들로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베이징에 있는 한 병원을 갔더니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차장도 텅텅 비고요. 환자도 없고 사람들이 모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패스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병원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좀 못마땅하게 보고 나는 정부를 믿는다. 덕분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진료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참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타이완의 한 의사는 패스트는 과거처럼 그렇게 위험한 질병은 아니다. 충분한 양의 비타민 섭취하고 위생에만 조심을 해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정부는 지금 정보를 막을 게 아니라 빨리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양위원이 있는
자양구 정부는 이 패스트는 신속하게 전파되고 사망률이 높다.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으면 사망률이 30%에서 100%에 이른다. 이렇게 공포를 했고요. 잠복기가 보통 6일에서 7일이지만 그 패스트의 종류에 따라서는 8일에서 9일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시민들은 모두 조심하시기 바란다. 이런 공포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징과 서울 사이는 비행기로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죠. 이미 패스트 병균이 베이징까지 들어온 이상 이것이 한국 쪽으로 확산 안 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물론 저처럼 베이징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패스트에 관한 뉴스는 완전히 해결이 됐다는 그 시점까지 무엇인가 주의해야 할 만한 정보가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뉴스이면 커뮤니티에 있는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겠고요. 만일 큰 뉴스이면 다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